코로나19가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부천의 한 뷔페 식당 발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7만 명이 학교로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느냐 학교에 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지금 멈칫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명이 어제 하루 증가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서 제가 이 숫자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 순간 멈칫거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37명이 이 중에서 지역 감염. 특히나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오늘 저희가 준비했지만 7차 감염까지 벌어졌고 대규모 이 물류센터, 쿠팡이 물류센터 직원들도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은 개학을 했고 하루에 다시 40명의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뉴스 속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디서부터 감염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감염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아니 우리 쿠팡 시켰는데 택배 쿠팡인데 우리 애가 쿠팡에서 물건 받았는데 나 출근해 있는 동안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14명이 확진됐고요. 주거지는 인천, 서울, 파주 등 다양합니다. 직원의 가족 10세 여아, 어린아이까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40명이 확진됐다. 물류센터는 폐쇄가 됐습니다. 전현직 직원 3,626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방역당국에서는 물품 배달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특히 사실은 이 쿠팡을 이용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걱정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예. 40명. 상당히 좀 많은 수치고. 예. 중요한 건 이 쿠팡 물류센터에 누구로부터 감염됐고 이게 이태원 클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조금 전에 보셨지만 3,600명이나 근무한 데에서 14명이 확진자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부천 전 학교가 다 오늘 등교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등교를 다시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모여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언택트 산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접촉 산업들을 급성장시켰죠.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온라인 쇼핑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쇼핑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지금 확장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기서 이제 택배를 보내서 받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사실 어제도 그게 가장 관심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물류창고에서 나올 텐데 택배가 우리 집으로 그게 물류센터에 모였다가 다시 배달될 텐데 과연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물류센터를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쿠팡 측에서도 물류센터 사람들과 실제 쿠팡맨이라고 하죠. 배달하는 기사 사이에는 접촉이 전혀 없다. 그래서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40명이나 늘어난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발 7차 감염도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을 거쳐서 7차까지 감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학원강사가 학원강사 제자에게 학원강사 제자가 택시기사에게 프리랜서 사진작가이기도 한 택시기사는 돌잔치가 열린 부천 돌잔치 참석자에게 그리고 서울의 방문자에게 그리고 금호 7080 방문자 이 금호 7080이 상호죠? 상호? 좀 더 친절하게 저희가 그래픽을 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금호 7080 방문자가 20대 딸에게 7차 감염을 시킨 사례까지 지금 나옵니다. 4차 감염 25명, 5차 감염 8명, 6차 12명 7차 감염까지 지금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클럽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전파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소영 교수님 상당히 7차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려가 되는 거는 8차, 9차로 가면 어쩌지? 라는 우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5월 초에 저희가 연휴가 길게 있었죠. 그때 많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뭐 유원지도 가고 이제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약간 전환을 해가지고 조금은 다녀도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그로부터 한 3주가 지났죠. 원래 이제 한 2주 동안 보고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으면 이제 계약도 하고 좀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3주가 좀 지난 시점에서 40명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7차까지 갔으니 뭐 8차, 9차, 10차까지 가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디서 도대체 감염됐는지도 알 수 없고 저도 이제 지하철을 이제 자주 타고 다니는데 뭐 이런 지하철이라든가 내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병원균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항상 노이로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택배 상자에 뭐 병원균이 없다,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 매일매일 그 택배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죠. 막 장갑 끼고 나가서 소독약 뿌리고 막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오늘 당장 이제 계약을 많이 했고 또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안에 6월 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단히 걱정이 되고 학교에도 과연 이게 컨트롤이 될까? 특히 뭐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은 전혀 이제 그런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몇 시간씩 그 마스크를 쓰고 과연 이 아이들이 있을까 싶은 걱정이 들고 만약에 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이 질병이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